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 건축 자재 회사가 고속도로 인근 국유지에서 무단으로 흙을 퍼나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흙을 퍼낸 자리엔 폐기물이 섞인 토사를 채웠는데요. 불법 개발된 사면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안전사고까지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남해고속도로와 순천 완주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순천시 서면 구상리 일대. 약 2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가 갉아먹은 듯 크게 패여 있고 주변은 회색빛의 토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몇 년 전 사진과 비교해보니 원래 부지 모습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이곳에 2년여 전부터 중장비가 들어와 흙을 퍼나르기 시작했지만 그동안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임야가 조그만 거 있었는데 그 흙을 파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청 관계자한테다 얘기를 몇 번 했어요. 내가 보다시피. 그러더니 그 뒤에 답변을 해줄 줄 알았더니 답변이 없고. 결국 지난해 11월에서야 토지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흙을 퍼나른 건축자재 업체를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업체 측은 원상복구를 한다며 기존 흙인 마사토 대신 폐기물이 섞인 토사를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토양을 덮은 회색 토사를 들여다보니 엔진오일 용기는 물론 식료품 포장지까지 각종 생활 폐기물이 뒤섞여 있습니다. 폐기물이 1% 섞인 순환 토사라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만 흙을 파봐도 생활 폐기물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내린 비로 불법 개발한 사면이 붕괴돼 민가 주변에 덮치기도 한 상황. 인근 주민들은 침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안전사고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주 썩은 물이 많이 내려와요. 무섭고 언제 덮칠까 싶어도 겁도 나고 비 온다는 것도 겁나고 요즘에 겁이나 많이 나요. 그런 것 때문에.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업체 측이 흙을 판매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업체 측에 1억 원의 변상금을 물렸습니다. 또 업체 측에 순환토 반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흥군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등량만의 우도를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으로 개발합니다. 올해 안에 노둣길을 따라 인도교가 가설될 예정인데 우도는 가족의 섬이란 이름처럼 힐링과 치유, 휴식을 위한 웰니스 관광지가 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량만 깊숙한 곳에 위치한 고흥군 남양면 우도. 썰물이 되어 드러나는 노둣길로 유명한 우도는 고흥반도 북쪽에 있어 인근 지역과의 육로 접근성이 양호해 북부권 거점 관광지로 각광받는 섬입니다. 고흥군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에 우도 권역을 포함시켰고 국가계획에 의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도 검토 중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138억 원을 투자해 요즘 가장 핫하다는 웰니스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일명 우도 지중해 치유 아지트, 카렌시아와 우도하우스, 글램핑장이 들어서고 노을 전망 공원과 명상의 숲, 자전거 도로도 조성됩니다. 힐링과 치유, 휴식이 가능한 말 그대로 웰니스 관광의 거점이 만들어집니다. 정부에서는 남북권 광역 개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우도가 그 개념에서 카렌시아하고 치유 공간, 마음이 머무는 곳, 눈길이 머무는 곳 그런 형태의 관광 트렌드가 테마로 아마 포함시켜서 국가에서 개발할 계획이므로. 고흥군은 이에 앞서 우선 올해 안에 1.32km의 노둣길을 따라 폭 2m의 인도교를 가설할 계획입니다. 72억여 원이 투입되는 인도교는 이미 착공해 관광 말뚝과 상판을 제작 중이며 현장에 설치만 하면 완공됩니다. 우도 인도교는 주민들에게는 섬 생활의 필수 시설로 노둣길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흥군이 우도를 중심으로 북부권 관광 개발에 나서면서 파령 권역과 도양 금산 권역, 복내 권역, 고흥만 권역을 잇는 고흥의 5대 관광축이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20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산업박람회에서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에너지 분야, 전기차 부품 등 총 9개 기업을 대상으로
광역만권 투자 환경과 장점 등을 설명하고 항만 배후 부지를 활용한 투자 성공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또 상담 기업을 대상으로 광역만권 현장 초청도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행보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영회사인 태원 유진운수 이한철 대표가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시내버스 사업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회사 운영 시한도 6월 30일까지로 못 박으면서 목포시에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영회사 이한철 대표가 사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모친의 임종을 지키고 오느라 예정된 기자회견 시간을 다소 지체한 이 대표는 자신의 이 같은 입장을 다시 번복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스회사 운영 기한도 6월 말로 못 박았습니다. 118억의 2배인 236억의 재정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저는 안 합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신념을 확고합니다. 이 대표는 갑작스런 사업 포기 배경으로 모친의 뜻과 임금 체납 등으로 쌓여온 사법 리스크를 들었습니다. 경영 포기에 따른 임금과 가스비 등 부채 310억 원은 개인 재산을 처분해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목포시에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차고지와 차량 등 시내버스 운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상으로 제공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시하고 그것은 협의토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 대표는 시내버스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목포시의회의 과도한 버스 노선 개입이라며 목포시의회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목포 시내버스가 누가 하든 간에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러려면 목포 시의회가 없어져야 됩니다. 노선권 처분과 관련해 이 대표는 목포시와 협의를 하겠지만 과도한 요구는 하지 않고 최대한 양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고흥 갯벌이 한국의 갯벌 2단계 세계유산 등재 잠정 목록으로 선정됐습니다. 고흥구는 최근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고흥 갯벌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 선정을 심의 의결했으며 이는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위원회가 순천과 보성 갯벌을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 강화를 위해 구역 확대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동강, 남양, 과역, 점안면 등 여자만 갯벌 60제곱킬로미터를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세계유산 갯벌 등재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공사가 한창인 학교가 많습니다. 혹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한다면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하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운동장에 건축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흙바닥은 대형 트럭들이 드나든 바퀴 자국으로 온통 가득합니다. 지금은 정규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올 시각입니다. 출입로를 통제한다고는 하지만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이들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취재진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자 그제야 황급히 전화를 걸어 안전 지킴이를 찾습니다. 여기 지키시는 분은 따로 없는 건가요? 혹시 사고가 나진 않을까 불안한 학부모는 학교 앞까지 9살 딸을 매일 데리러 와야 합니다. 아무래도 얘가 아직은 저학년이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알아서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조심해라 이제 그 정도죠. 등하굣길이 위태로운 건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 공사판을 피해 등하교를 하려면 이 육교를 지나야 하는데 육교로 향하는 길마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가벽과 맞닿아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겨울방학부터 시작됐지만 끝내려면 적어도 반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계약하고 나서도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자재랑 그런 것들이 옆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심하고도 그 맘 놓고 있기는 어렵죠.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왜 매년 반복되는 걸까? 교육부는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전국의 노후화된 학교 시설들을 모두 바꾸겠다는 장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규모가 큰 증개축 공사는 평균 10개월에서 18개월까지 소요돼
불가피하게 학기 중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아파트 신축에 따라 학생 수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교실 수를 늘리는 공사도 광주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해 위험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등 현장 감독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주하기도 하고 하지만 등하교 시간에 집중 배치가 되는 거죠. 6개월에서 20개월 정도 소요되는 그런 공정,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현재 광주에서 학기 중 공사가 한창인 학교는 모두 12곳. 아이들의 안전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더 촘촘한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여수시가 소비자들이 직접 선정한 마이스 산업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인지도와 마케팅 활동 등에 대한 온라인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마이스 분야 1위 대표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수상이 해외 온라인 마이스 유치 설명회 등 마이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노력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일 광양을 방문합니다. 한 총리는 내일 오후 총리실 및 정부 관계자 등과 함께 광양 제철소를 찾아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제 규제 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지역 수출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호남 지역 수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입사 4개월 차 신임 경찰이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검거했습니다. 순천경찰은 남문파출소 이태민 순경이 현금 봉투에 신문지를 넣어 전달책을 유인한 뒤 범인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쌀가 폭락 시대에 특별한 재배 기술을 갖추고 논에 콩을 재배해 억대 소득을 올린 청년 농업인이 화제입니다. 알곡 영농조합법인의 최정홍 대표는 앞으로 전국 최고의 콩 생산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GS칼텍스 노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최근 각각 2천만 원씩 4천만 원을 여수시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시립도서관 등에서 취업을 목표로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점심을 지원하는 따뜻한 밥상 사업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오늘은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종일 봄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내륙 지역에는 안개로 인해 아침에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도 있겠으니 출근길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남쪽에서 유입되면서 내일과 모레 기온이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3도 예상되고요. 모레는 27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극심한 기온 변화 속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15도, 순천 14도, 고흥 13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는 19도, 광양 22도, 순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지면서 거세게 일었던 물결도 안정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간은 오전 8시 40분, 간조 시간은 오후 2시 39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 순천시 승주나들목 인근 호남고속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2톤 화물차 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중심을 잃은 1톤 화물차가 갓길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같이 타고 있던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 평가에서 여수시와 광양시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난 100일 동안 전문가와 시민활동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한 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선거 공약의 실효성과 실천 가능성을 평가해 여수시와 광양시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최우수 SA 등급을 받은 전국의 지자체는 여수와 광양을 포함해 모두 21곳입니다.
올해 고흥군의 물김 위판액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2023년산 물김 10만 1,400톤에 대한 위판이 완료됐으며 총 위판액은 1,1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과 위판액은 감소했지만 지속적인 양식 기반 사업 지원과 적정 해양 환경 조성 등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고품질의 김 생산을 위해 5개 관련 양식 사업에 88억 원을 지원하는 등 김 양식 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전라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 참가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습니다. 예쁜 정원 콘테스트는 개인이나 단체 등 민간이 가꾸고 있는 예쁜 정원을 발굴, 시상하는 프로그램으로 순천시는 2021년에 화가의 정원이 대상, 이씨 고택 정원이 우수상, 지난해에는 연못 정원과 예술의 성 정원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